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복리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제시 이칠러라는 저자가 쓴 책 네이비실과 동거하기 라는 책과 책의 저자 제시 이칠러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2015년에 출판된 책인데 아직 한글말로 번역된 책은 출간되진 않았어요. 제시 이칠러 씨가 한 네이비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31일 동안 살자고 제안하면서 한 달 동안 살자고 제안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네이비실이라는 말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해군 소속의 특수부대로 실이라는 말이 Sea, Air and Land의 앞글자를 따와서 만든 단어인데 소속은 해군이지만 Sea, 바다, Air, 대공, and Land, 및 육지, 즉 모든 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천후 육해공 특수부대라는 뜻이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든 특수부대들 중에 어디가 제일 세냐 해가지고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희 나라에서는 UDT, 특전사, 특수대 등등 말이 많아요. 어디가 제일 세냐 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는 가장 힘든 특수부대로 네이비 실들을 많이 뽑죠. 아무튼 제시 이칠러 씨는 이제부터는 그냥 이칠러 씨라고 할게요. 이칠러 씨가 처음 이 네이비 실, 책에서는 실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을 만난 건 한 울트라 마라톤 경주에서였어요. 울트라 마라톤이라 하면은 마라톤보다 훨씬 긴 그런 경주를 말하죠. 이칠러 씨는 평소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운동도 좋아하고 마라톤도 매년 뛰고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라톤도 참가했는데 이 마라톤은 좀 특별한 마라톤이었어요. 팀을 이뤄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뛴 팀이 이기는 그런 경주였죠. 이칠러 씨는 자신의 지인들 5명과 함께해서 총 6명이서 팀을 이뤄서 6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4시간씩 뛰기로 이렇게 했죠. 이칠러 씨가 말하길 그 경주는 굉장히 저예산 경주였어요. 그저 한 공터에서 몇 바퀴고 달리는 거였죠. 한 바퀴당 1.5km 정도 됐는데 모든 걸 스스로 준비해 와야 했어요. 저와 제 지인들은 전날 울트라 마라톤 경주가 열리는 그 공터에서 어떻게 달릴지, 그 주변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경주가 열리는 당일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천막에 온갖 음료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지인들을 불러서 응원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경주를 시작했죠. 그렇게 경주를 하는데 한 키가 크고 덩치도 엄청 큰 흑인 남성이 혼자 묵묵히 경주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 남성은 몸집이 엄청 컸는데 그게 다 근육이었죠. 그가 가져온 건 접이식 의자 하나, 그리고 물,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비스켓 한 박스, 그게 전부였어요. 실제로 그 남성은 키가 190cm가 넘었으며 그 당시 몸무게는 워낙 중량 운동을 많이 한 상태여서 근육이 워낙 많아서 100kg가 훨씬 넘는 상태였다고 해요. 사실 마라톤을 하기에 좋은 몸은 아니죠. 마라톤을 하려면 좀 마른 상태에서 마른 잔근육이 많은 그런 게 더 좋죠. 아무튼 다른 5-6개의 팀들은 팀원들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뛰는데 그 남성은 혼자 몇 시간을 계속 혼자 뛰었어요. 이칠러 씨가 말하길 얼마 못 갈 줄 알았어요. 일단 몸이 너무 컸고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경주였어요. 근데 그는 계속 나아갔죠. 라고 해요. 그렇게 혼자 달리는 그 남성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남성은 계속 혼자 달리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가져온 접이식 의자에 이렇게 쓰러졌다고 해요.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분이 좀 부축을 하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시 이칠러 씨는 그때 이 사람은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더 달리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어떻게 또 일어나가지고 처음엔 걷더니 그 다음에 조깅을 하더니 그 다음엔 정말 빠른 페이스로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목표하던 그 120마일을 완주하고
120마일은 한 193km 정도 됩니다. 그걸 완주를 하고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혹시 바퀴수를 잘못 셌을지 모르니까 한 바퀴를 더 돌아서 121마일을 완주를 했다고 하죠. 이칠러 씨는 그런 실에게 너무나도 감명을 받아서 저런 몸과 저런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저런 정신력을 갖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과 연락하고 지내고 싶기도 하고, 또 같이 훈련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수소문 끝에 그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미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는 네이비 실이었어요. 저는 그 마라톤을 말하면서 제 소개를 하고 실에게 제발 밥 한 끼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달간 살아달라고 제안을 하죠. 그때 실이 저를 빤히 한 3, 4초 정도 바라보더니 당신이 나 같은 미친 사람에게 한 달 동안 같이 살자고 할 정도로 미친 사람인 걸 보니 수락을 안 할 수가 없겠지 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 당시 대신 조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실이 시키는 일은 얼마나 어렵든 얼마나 말이 안 되든 무조건 한다 였어요. 그렇게 실이 이칠러 씨네 아내 및 아이가 살고 있는 뉴욕의 최고급 아파트로 한 달간 동거를 하러 오게 되죠. 실이 처음으로 이칠러 씨네 집에 오기로 한 날, 이칠러 씨는 도대체 뭘 기대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초조했다고 해요. 아침 7시 약속한 시간이 되자 정각이 되자 띵동 하고 벨이 울렸다고 해요.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실이 서 있었죠. 근데 당시는 한겨울이어서, 특히 뉴욕은 겨울이 굉장히 춥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추웠는데 실은 엄청 단촐하게 입고 또 가져온 거라고는 가방 하나가 딸랑 전부였다고 해요. 그렇게 실이 한 달 동안 지낼 방을 소개해주고 뭐 집에 이것저것 뭐 소개해주는데, 뭐 주방은 어디 있는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설명해주는데, 실이 이건 됐고 환복하고 체력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우선 뉴욕 센트럴파크 주변을 10km를 키로당 5분 30초 정도의 페이스로 뛰고 헬스장으로 와서 중량 운동을 했다고 해요. 이칠러 씨는 평소에 달리기를 즐겨 했기 때문에 뭐 10km 정도는 그 정도 페이스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중량의 첫 번째 운동인 턱걸이부터 엄청 힘들었다고 하죠. 5, 6, 7개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8개부터는 아무리 다리를 차고 몸을 튕겨도 올라갈 수가 없었죠. 라고 해요. 그렇게 실은 1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더 해보라고 하죠. 이칠러 씨는 아둥바둥 어떻게 6개를 하고 다시 바닥으로 쓰러지는데, 실은 오케이 1분간 휴식 후에 다시 합니다 라고 하죠. 이칠러 씨는 역시 실은 빡세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어떻게 힘을 짜내서 2개를 더 하게 되죠. 그렇게 전 이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턱걸이 평소에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이미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실에게 말하는데, 실은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턱걸이 100개를 채울 때까지는 체육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게 이칠러 씨는 턱걸이 하나 하고 바닥에 털썩 떨어지고 또 하나 하고 또 바닥에 털썩 떨어지고를 1분마다 2분마다 막 반복해서 2시간이 남짓 돼서야 100개를 겨우 다 채우게 되고, 그렇게 그 날의 운동이 끝났다고 하죠. 그렇게 이칠러 씨가 평소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가는 31일간의 동거가 시작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칠러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칠러 씨는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는 당시 40대 중반에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아이도 있었고 이미 굉장히 건강했어요. 뭐 과체중이어가지고 이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뭐 성인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던가, 아니면 뭐 프로 운동선수여가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던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었죠. 그는 이미 건강을 위해 12시 이전까지는 과일만 먹는 식이요법과
그리고 평소에는 채식주의를 20대 때부터 20년이 넘게 지켜왔으며 꾸준한 달리기로 1년에 몇 번의 마라톤을 뛰었으며 키도 훤칠하였고 키가 이칠러 씨가 180 한 7cm 정도 되는데 몸도 40대 치고 건강해요. 근육질 몸은 아닌데 달리기로 그래도 단단했죠. 장근육이 많았어요. 이미 어느 기준에서 봐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거기다가 그의 아내는 사라 블레이클리 씨인데 사라 블레이클리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정속옷으로 유명한 스팽스라는 의류 회사를 창업한 억만장자였어요. 그리고 이칠러 씨 또한 굉장한 성공한 기업가로서 돈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됐었죠. 이렇게 이칠러 씨는 굉장히 좋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루틴이 되어서 좀 너무 안일해져 버렸다고 해요. 더 이상의 성장이 없게 된 거죠. 성공학의 대가 토니 로빈스는 행복과 성장은 일맥상통하다라는 말을 하죠. 행복하고 싶다면 성장을 하면 된다고 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꿈을 이뤘다고 해도 이게 다야?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불행해진다고 해요. 자신의 모든 꿈을 이뤘는데 불행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성장할 때 또 거기서 의미를 찾을 때 행복함을 느끼죠. 이렇듯 이칠러 씨도 이미 좋은 루틴이 많았어요. 먹는 루틴, 일하는 루틴, 운동하는 루틴이 있었지만 더욱더 성장을 원한 거죠. 어쩌면 성장을 원하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난 이미 억만장자니까 그리고 또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채식도 하니까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나 마셔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루틴이 있지만 더 배우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 라는 태도가 있었던 거죠. 이칠러 씨도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래퍼로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제 꿈은 제 앨범을 내고 래퍼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앨범을 내고 래퍼가 되니까 이미 제 꿈을 이뤘기 때문에 제가 알게 모르게 조금은 안주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NBA 농구 선수가 꿈이라고 하면 NBA에 입문한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사실 NBA에 뛰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난 이제 NBA에서 뛰니까 라고 안주하고 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큰 꿈을 꾸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첫 번째 성공을 했을 때 다시 꿈을 꾸고 더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던 것을 토대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 거죠. 사실 그가 가수가 된 것도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20대 초반에 뉴욕으로 꿈 하나만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죠. 당시에 미국에서 가수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든 음반사 관계자에게 눈에 띄어서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그렇게 음반을 내야만 됐어요. 저희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YG, JYP, 빅히트 같은 그런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작든 크든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가야 아이돌이 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아이돌이 될 수는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가 많으니까 가능할 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반사와의 계약은 NBA의 농구 선수로 계약하는 것만큼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가수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원을 한 거죠. 음반사의 눈에 띄려면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카세트 테이프에 자신의 노래를 녹음을 해서 이 노래를 관계자에게 들려주는 게 그게 일단 첫 번째 관문이었죠. 이칠러 씨는 이런저런 우여곡절 및
결실을 맺은 끝에 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수 있게 돼요. 거기서 자신의 곡을 테이프에 만들어서 음반사라는 음반사 모든 것에 돌리게 되죠. 하지만 당연히 연락이 없죠. 음반사는 하루에도 수십 개, 한 달이면 수백 개의 테이프를 받을 텐데 이칠러 씨의 테이프가 관계자의 귀에까지 들릴 기회조차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루는 녹음을 하던 도중 녹음실에서 당시 유명한 래퍼였던 데이나 데인의 다음 앨범 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죠. 알고 보니 같은 녹음실을 썼던 거예요. 이칠러 씨는 워낙 팬이었기 때문에 그 앨범을 슬쩍 빌렸다고 해요. 빌린 건지 훔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서부에 있는 유명 음반사 딜리셔스 바이널이라는 곳의 그 사장이 데이나 데인의 엄청난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딜리셔스 바이널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되죠. 뜨르릉, 여보세요? 누구시죠? 네, 다름이 아니라 데이나 데인 씨 새 앨범을 사장님께 미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말씀 좀 나눌 수 있나요? 데이나 데인 씨인가요? 녹음하다가 생각나서 연락드립니다. 정말요? 사장님이 정말 팬이신데 잠시만요. 사장님께 스케줄 좀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칠러 씨의 말을 빌리자면 설득할 수 없다면 일단 혼란스럽게라도 해라 라고 하는데 데이나이라고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데이나이 아니라고도 말 안 하고 좀 애매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해서 미팅을 잡게 돼요. 그렇게 미팅을 잡고 사장실에 들어서게 되는데 사장이 딱 들어오더니 당연히 엄청 깜짝 놀라죠. 왜냐면 데이나 데이는 흑인 래퍼인데 이칠러 씨는 그냥 키 큰 아재예요. 그 당시는 아재가 아니었죠. 키 큰 그냥 백인이에요. 사장이 놀라서 묻죠. 혹시 누구시죠? 데이나 데인 씨는 어디 있죠? 데이나 씨는 지금 차가 막혀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는 제시 이칠러라고 합니다. 데이나 씨와 같이 작업을 해요. 일단 가져온 데이나 씨 다음 앨범 먼저 들으시면 금방 올 거예요. 네, 이칠러 씨도 이 앨범에 참여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 앨범엔 참여 안 하고 제 곡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데이나 데인 씨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남죠. 당연히, 왜냐면 데이나 데인 씨 오지도 않으니까. 시간이 남으니 그렇게 이칠러 씨 노래도 듣게 돼요. 그 노래를 듣더니 그 사장이 말하죠.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혹시 직접 쓰신 건가요? 그렇게 레이블의 사장이 이칠러 씨의 곡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칠러 씨도 가수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돼요. 지금에야 그 사장과 친해져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이칠러 씨는 젊은 그냥 꿈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초조했다고 해요. 이칠러 씨가 말하길 일단 어떻게든 신락 같은 기회라도 만들어내야만 했어요. 이칠러 씨는 그만의 특유의 대담함으로 이런 기회의 빌미를 계속 만들어 나가요. 이칠러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운이 떨어지면 자기에게 떨어질 수 있게 자신에게 운이 조금이라도 더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열심히 기회를 만드는 사람에게 운이 더 따라온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칠러 씨가 처음 가수가 될 기회를 잡은 그 이야기도 그렇고 씨를 자기 집으로 무작정 초대한 것도 그렇고 그가 전용기 사업을 확장하게 된 그 이야기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복리입니다. 지금 바로 이 에피소드를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및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이칠러 씨는 가수로서 자신의 앨범을 내서 자신의 곡으로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유명 스포츠팀의 로고송을 제작해주는 아이디어를 내서 NBA 팀인 뉴욕 닉스를 포함한 다른 NBA 팀들의 로고송 및 그걸 토대로 코카콜라 및 플라커의 CF 노래도 제작을 하면서 프로듀서로서 꽤나 성공을 하게 되고 지인들도 많이 사귀게 돼요. 하루는 지인이 초대해준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가 말하길 그때 처음 전용기를 타봤어요. 너무나도 편리하고 편안해서 다시는 일반 항공을 타지 않고 싶은 정도였죠. 저와 제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들도 전용기를 타고 싶어 할 거라고, 그리고 이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라고 하죠. 당시 전용기 시장은 직접 전용기를 사서 소유를 해야만 전용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전용기가 당연히 엄청 비싸죠. 당연히 엄청 비싼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용기를 소유하는 데 따라오는 보수비, 보험비, 유지비가 상당히 들었기 때문에 정말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전용기를 타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용기를 보유한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이칠러 씨는 기프트 카드 형식으로 타임 카드를 만들어서 스타벅스에 가서 10,000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쓰면 그만큼의 음료를 살 수 있는 것처럼 1년 동안 쓸 수 있는 타임 카드를 팔아서 26시간 아니면 50시간 이렇게 시간별로 전용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죠. 우여곡절 끝에 전용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용기는 이제 생겼어요. 고객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칠러 씨가 말하죠. 당시 전용기 회사 마키젯을 창업한 후에 고객을 유치해야 했어요. 1990년대 후반에 부자들을 끌어모을 마땅한 방법이 없었죠. 어떻게든 부자들을 찾아가서 제 사업을 홍보해야만 했어요. 그러던 중에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테드라는 컨퍼런스에 대해 듣게 됐죠. 많은 실리콘밸리에 유능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공항에 내려서 차를 렌트해서 5시간을 운전해 컨퍼런스가 열리는 몬테레이라는 한 도시에 도착했어요. 테드 컨퍼런스장은 당연히 초대받은 사람만, 굉장히 소수 인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저 컨퍼런스에 몰래든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했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이 이름표에 목을 걸고 1시간 반마다 나와서 카페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모두 라떼와 머핀을 시키더군요. 다음 사람도 와서 또 라떼와 머핀, 그 다음 사람도 라떼하고 머핀. 그래서 저는 다음날 새벽 5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근에 있는 모든 카페에서 머핀이란 머핀은 싹 다, 정말 싹 다 사버리죠. 이제 이 구역 머핀은 저를 통해서만 유통이 되는 거예요. 몇 시간 후 사람들이 카페로 몰려왔죠. 라떼 한 잔하고 머핀 하나 주세요. 아, 네, 죄송한데 라떼는 가능한데 머핀은 준비가 아직 안 됐거든요. 몇 시간 후에 혹시 와주실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혹시 머핀 하나 드실래요? 제가 머핀이 좀 남는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죠. 아, 정말요? 아, 머핀 감사합니다. 여긴 혹시 어떤 일로 오신 거죠? 아, 테드 컨퍼런스라는 곳에 참여하러 왔어요. 테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할 뿐이지, 테드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걸 참여하려고 거기서 부자들을 만나려고 온 건 사실이죠.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아, 정말요? 저도 그곳에 참가하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스무스하게 진행하고 거기서 회사의 첫 고객인 조시 코플맨 씨를 만나게 되죠. 코플맨 씨는 여러 개의 사업을 수천억 원에 판매한 억만장자였어요. 결국 이칠러 씨가 시작한 마키젯 회사는 수많은 사업가, 운동선수 및 연예인들을 고객으로 성공하게 되고,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샤이어
라는 회사에 수백억 대 추정되는 금액에 판매를 하게 되죠. 다시 네이비실과 동거하기 책으로 돌아와서 첫날 10km 달리기에 100개의 턱걸이를 한 후에 이칠러 씨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을 살짝 갖게 되죠. 하지만 이칠러 씨와 실과의 동거는 계속되는데 실은 24시간 동안 이칠러 씨를 따라다니죠. 그게 계약이에요. 이칠러 씨가 사업일로 회사에 가면 회사에 같이 가고, 근데 말이 같이 가는 거지 20kg짜리 조끼를 같이 입고 조깅을 해서 같이 가죠. 아니면 또 미팅이 있으면 같이 그 미팅 룸에 참석을 해서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실은. 신기한 건 실은 몇 시간이고 그저 벽만 멍하니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팅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거나 딱히 관심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칠러 씨가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실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명상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말은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가만히 서서 혹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졸려서 잠드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고 자기 내면에만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명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실은 한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는 휴가에 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일을 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완벽한 휴식을 취하고 뇌도 육체적으로도 완벽하게 쉬기 때문에 자기는 휴가가 필요 없다라는 말도 한번 했었죠. 아무튼 실이 어디든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미팅 중간에 15분, 20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으면 어김없이 팔굽혀펴기, 버피 등을 시켰죠. 버피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한번 하고 일어나서 만세를 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근데 미팅 중간에 버피를 200개를 시키니까 이칠러 씨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사실 이칠러 씨도 배드워터스라는 120마일, 그러니까 2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며칠에 걸려서 달리기를 하는 그 경주에 참여하고 싶어서 처음에 그거를 준비하려고 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죠. 그 경주는 아리조나 주에서 열리는데 아리조나주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5도, 50도를 육박하는 그 사막에서 며칠이고 달리는 그걸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은 약속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었기 때문에 미팅 중간에도 15분, 20분 쉴 때 이렇게 팔굽혀펴기, 버피를 시키면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기로 하죠. 그래서 재빨리 미팅 중간에 자기 오피스로 와서 문을 닫고 자기가 입고 온 단정한 옷에 땀에 범벅이 되지 않게 그거는 가지런히 벗어놓고 팬티 바람으로 버피를 200개를 하기 일쑤였다고 하죠. 실의 훈련의 키워드는 한계 극복이에요. 예전에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출연진이 각각류에 대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인간은 척추동물이라 딱딱한 뼈가 안에 있는데 각각류는 뼈가 없어요. 대신 딱딱한 껍질이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딱딱하면 어떻게 크죠?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허물을 벗고 나와요. 탈피를 통해 성장을 하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센 왕가제라도 자기 허물을 벗고 나온 그 순간은 누구에게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순간이죠. 하지만 각각류가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이때 가장 약해졌을 때라는 거예요. 라고 장동선 한양대 교수가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을 했죠. 이렇듯 실은 이칠러 씨가 난 못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나약한 생각이 들게끔 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 그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정신적으로 성장을 시키죠.
실은 매일매일 이칠러씨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칠러씨가 달리기를 10km를 할 것 같다 생각하면 꼭 11km, 뭐 12km를 해요. 아니면 달리기가 좀 짧았다 하면 웨이트를 조금 더 시키는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도 뭐 1분당 팔굽혀펴기 20개씩 총 30분을 해서 그러면 600개죠. 뭐 600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턱걸이도 뭐 1분에 5개씩 뭐 총 30분을 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될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의 시간도 뭐 아침에 했으니까 저녁엔 안 하겠지? 하면 저녁에 뭐 빡세게 시켜버리고 혹은 오늘 저녁은 진짜 힘들었다 하고 자면 새벽에 또 깨워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새벽에 오늘은 깨우겠지 하면 또 안 깨워버리고 완전 특공대 그러니까 네이비실 스타일인 것 같은데 간혹 회사에서 늦게 퇴근을 해서 10시에 집에 왔다. 그리고 중간에 뭐 딱히 뭘 할 시간이 없었다 하면 10시에 10km를 1시간 동안 달리고 또 5시간만 자고 새벽 4시, 04시까지 거실에 집합합니다. 라고 해서 또 일어나서는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어느 날은 아예 이칠러씨는 너무 쉽게 생활하고 있어요. 오늘은 가장 불편한 의자를 가져와서 네, 식탁 의자 가져오세요. 식탁 의자에서 오늘 잠을 청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한 번은 이칠러씨네 별장에 있는 산골짜기 동네에서 밖에 폭우주의보가 내려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영하 20도 날씨이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주의보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잘됐다 하면서 그때 달리기 훈련을 또 하는 거죠. 달리기 훈련뿐만이 아니라 꽁꽁 언 호수에서 그 호수를 파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또 하게 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칠러씨 빨리 들어옵니다 하는데 이미 실은 들어가 있는데 못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칠러씨도 또 못 이기는 척 또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실이 빨리 이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영하 20도고 이 추운 물에서는 동상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집으로 또 달려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한계에 다다라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시키죠. 이 책의 마무리는 새해가 다가오면서 그리고 또 실과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이칠러씨네 가족이 그들의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송년회 겸 실과의 작별 파티 겸 해서 그 파티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만의 이제 송년회 전통이 뭐냐면 그 다음 해에 새해 목표와 그리고 계획을 나누는 거였어요. 모두들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가져왔는데 무엇보다 궁금한 건 다들 C를 너무 궁금해했죠. 이 C란 사람이 무엇을 새해 목표로 할까? 그리고 어떤 걸 계획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 하는데 그 이유가 이 C란 사람은 너무 특별해요. 훈련 강도도 엄청 빡세고 사실 이칠러씨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자기는 거기에 비해서 훈련을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또 웃긴 얘기인데 이칠러씨가 그 한 달간의 동거를 끝내고 몇 달 후에 C를 또 초대를 해요. 자기들이 휴양지로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바다로 떠나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C는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바다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자기 방에서 그 실내에서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창밖에 바다를 보면서 그 자전거만 3일 내내 탔다고 해요. 진짜로. 잠도 안 자고. 왜냐면 또 다른 경주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로 몇백 킬로미터 가는 그런 경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3일 동안 그 좋은 휴양지에서 바다 한번 나가보지 않고 외식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방에서 계속 실내 자전거만 3일 동안 타는 게 실이 생각하는 휴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훈련 강도도 엄청 세지. 이 한겨울에 집에 놀러 왔는데 집에 이렇게 동거하러 왔는데 뭐 짐도 가져온 것도 없지. 맨날 입는 옷은 그 트레이닝 옷 맨날 똑같은 것만 입지. 인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특수부대 요원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녁을 먹고 새해 목표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뭐 이칠러 씨는 사업가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목표는 뭐 나는 사업을 2배 성장시키고 싶다. 아니면 뭐 자선단체 이렇게 운영해서 뭐 이런 성과를 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제 실의 차례가 오는데 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 목표나 계획을 응원하지만 전 사실 여러분들처럼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전 이때까지 그냥 해오던 대로 제가 해오던 걸 그대로 하면서 이 해오던 일을 더 잘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하죠. 이칠러 씨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실과 생활하면서 배운 점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항상 자신을 한계까지 이렇게 부딪히게 하잖아요. 실이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잠재력의 40%밖에 발휘하지 못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정신력을 테스트하지 않으면 더 성장할 수가 없다 라는 말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배울 점은 실은 삶이 너무 간소해요. 옷도 간소하게 입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고 굉장히 웃겨요. 이 실과 제시 이칠러 씨 사이에 이 삶이 워낙 다르잖아요. 네이비 실은 뭐 친구도 많이 없고 뭐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뭐 훈련 할 일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시 이칠러 씨는 친구들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도 많아요.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 다이나믹이 재밌었고 또 실이 워낙 이렇게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좀 어색한 그런 상황들도 재밌었던 점이 많고 그리고 일단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 동기부여가 상당히 많이 됐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이 실이 누구인지 이 실이라는 사람이 사실 데이비드 가긴스라는 사람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터프한 남자로 불리게 되죠. 진짜 제일 센 남자 하면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 왜 데이비드 고긴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센 남자인지 한번 그의 책을 토대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